자, 이번 시간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서 그리기 한글 워드 프로세서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여기 그리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기준으로 내 컴퓨터에서 불러오기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보시면 그리기 한글 파일이 있습니다. 자, 열기 눌러주시게 되면 자, 지난 시간에 그리기 도구로 이용해서 작업한 것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3쪽의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 가장 점수가 높죠. 200점. 22분 정도 이 안에 완성을 하셔야 시간 내에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냥 실무 기초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시간에 제한을 받을 필요 없이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그 참고하셔서 시간 조정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금융제도의 시장 전환해서 이 내용은 이미 앞에 시간에 하이퍼링크하고 여기다 책갈피 넣느라고 미리 입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이 기한문이죠. 이게 이제 공적인 기한문이 아니라 사적인 기한문인데 기한문 내용을 작성을 하는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먼저 입력해 놓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입력해 놓고 수정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글 입력하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글꼴이 적용이 돼 가지고 또다시 여기 기본 디폴트 값인 함초롬 바탕 10포인트로 바꿔주고 해야 되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문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입력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입력했으니까 요 사이에 한 줄을 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엔터 해서 여기 한 줄 사이에 띄워주시고 자, 금융 하부 구조는 하는 그런 내용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의미한다까지 자, 엔터 치지 마시고 그냥 자동으로 줄이 바뀌게끔 입력만 하시면 돼요. 의미한다까지 그냥 계속 입력만 하시면 알아서 줄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줄이 바뀌게 해서 여기까지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입력이 끝났는데 요 사이에 이제 빨간 글씨가 있는데 요거는 한자입니다. 한자는 바로바로 입력하셔야지 나중에 입력하면 힘들기 때문에 한자 바꾸는 거를 하려고 저는 바꾸지 않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포함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한자가 이런 한자입니다. 보고 여러분이 한자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포함 입력하시고 이 뒤에서 포함 찍고 그 뒤에 커서 있을 때 바로 한자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자 바꾸기 창이 열려지게 되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한자를 잘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죠.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보시면 한글 다음에 가로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자로만 바꿀 거냐 한자하고 가로로에 한글을 들어갈 거냐 한글하고 가로에 한자가 들어갈 거냐 세 번째 거죠. 이게 첫 번째 거로 선택이 될 수 혹시 있으니까 세 번째 거 이거 선택해 주시고 바꾸기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입니다. 자, 구분을 보시면 이 한자죠. 그래서 분자 뒤에다가 커서 놓고요. 그러니까 구분 찍고 바로 여기 뒤에 커서 있을 때 한자 키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구분은 어떤 거죠? 이겁니다. 이 한자 잘 선택하셔서 바꾸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는 바로바로 입력하면서 바꿔주셔야 나중에 빼먹지 않고 빼먹으면 그만큼 감점이 되니까 빼먹지 않도록 바로바로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입력하고 여기서 엔터 쳐주시고 자, 그 다음 줄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한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 한 글자는 영문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한 글자가 2바이트 문자가 되겠고요. 영문은 한 글자가 1바이트 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2바이트니까 두 번, 스페이스바를 두 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두 번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 입력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줄 바꾸지 말고 끝까지 점 찍을 때까지 계속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 띄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입력한 다음에 여기 사이 한 줄 띄워주니까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입력하는데 이게 특수문자죠. 특수문자는 문자표에서 합니다. 문자표에서. 그래서 문자표는 컨트롤 F10입니다. 자, 어디에 있느냐면은 입력에 있어요. 입력 보시면 문자표가 있는데 컨트롤 F10이죠. 자, 요거 쓰지 않고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기능 키 저 위에 F10을 눌러주시면 문자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한글 HNC 문자표에서 찾으셔야 좀 빠릅니다. 그리고 전각기호 일반 눌러주시면 여기 안에 모든 거의 여기에서 쓰는 ITQ 한글에서 쓰는 특수문자들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 클릭해 주시고 넣기 눌러 주시고 한 칸 띄우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예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저 여기에 가점 하고 나와 있고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번호가 체본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실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번호들은 입력하지 마시고 내용만 여기에 맞춰서 왼쪽에 딱 맞춰서 입력을 다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 제목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번호들은 넣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번호 넣지 마시고 이 내용만 이렇게 입력을 왼쪽에 맞춰서 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번호를 직접 넣으면 다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호, 문단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체본하는 것도 배우셔야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니까 그 기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 쳐주시고 여기 한 줄 띄워준 거죠, 사이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다시 컨트롤 F10 눌러주시고 이미 한번 썼으니까 선택이 되죠. 넣기 눌러주시면 되겠고 한 칸 띄워주시고 자, 이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를 만들고 표 내용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 쳐주시고요. 표를 만드는 단축키는 입력에 나와 있는데요. 표 보시면 이거 앞에서 한번 했었죠. 여기 표 만들기 컨트롤 N T죠. 표가 테이블이니까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손 다 떼시고 T 눌러주시면 표 만들어지죠. 자,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자, N 또 누르면 이따가 하겠지만 여기 각주가 나와요. 요 각주가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주가 아니라 표를 만들 거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올려놓고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놓고 좀 이렇게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빠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제 저기 시험장에 갔을 때는 빨리빨리 작업해야 되니까 빠르게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연습할 때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N 눌러놓은 상태니까 손 다 떼시고 T만 눌러주시면 표 만들기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표에 줄과 칸을 넣어주는데요. 줄과 칸이 줄이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줄이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칸입니다. 자, 가로로 되어 있는 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자, 요거 지금 한번 작업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칸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칸, 셋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글자처럼 취급 꼭 해주셔야 그 다음 내용 편집하기가 쉽습니다. 글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만들기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일단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 합쳐진 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합쳐진 거는 위 칸에다가, 이렇게 합쳐진 것은 앞에 칸에다가 입력을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내용 이 상태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뭐 두 줄짜리 생겨도 신경 쓰지 마시고 입력하시고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조정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 내용을 다 입력했으면 이쪽 글자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쪽 끝에서 클릭하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엔터, 엔터 이 사이에 한 줄 띄워줘야 되니까, 그리고 서울연구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맨 위로 올라가서 편집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입력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목 입력하고 엔터 엔터, 여기 입력하고 엔터 엔터, 항상 이 사이를 한 줄씩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이사이. 자, 그리고 맨 위에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글씨 제목 맨 앞에다 놓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내려오셔야 돼요.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왼쪽, 오른쪽 잘 살피면서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서 있는 내용부터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머릿말 기능입니다. 자, 머리는 영어로 헤드죠. 그래서 머릿말 기능은 여기다 놓고 컨트롤 N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가 헤드입니다. H.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머릿말 해서 만들기 선택되면은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꼬릿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이니까 만들기 딱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커서가 머릿말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머릿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한국의 금융허브.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둠 1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죠. 그래서 전체 드래그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글꼴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함처럼 도둠이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덧 쳤는데 안 나오면 모든 글꼴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둠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10포인트죠. 여기 클릭해서 10 입력하고 엔터 쳐주시고,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들 거는 창을 넓게 하기 때문에 다 보일 거예요. 여기 뒤에 이어서. 저는 창을 줄여놨기 때문에 정렬은 이쪽 내려와서 해야 돼요.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머릿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머릿말은 끝났습니다.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해야 되겠죠. 제목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글꼴이 굴림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바로 해주시면 되죠. 자, 굴 치면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대로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릭하고 18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진하게 해주시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그 상태 그대로 놔두세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기 위에 덧말 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덧말 넣기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입력에 있습니다. 자, 아까 머릿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안 했는데요. 그 위치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쪽에 있습니다. 쪽을 보시면 여기에 머릿말, 꼬릿말 있죠? 컨트롤 NH. 자, 메뉴로 하지 않고 단축키로 한다고 했으니까 단축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문서 편집할 때 어디에 다 있냐면 입력 서식 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굳이 여기에서 하실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블럭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냐면은 덧말 넣기를 하는데, 덧말 넣기는 어디냐면 입력에 있습니다. 입력에 덧말 넣기, 얘는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입력 메뉴로 가셔서 덧말 넣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말은 이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위에 금융소비자연구센터라는 덧말을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금융소비자연구센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위쪽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값으로 그냥 넣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가야 되겠죠. 자, 문단 첫 글자 이걸 지금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크게 만든 거죠. 이거 편집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냥 원래 문단 첫 글자니까 이 사이에 아무 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문단이잖아요. 아무 데나 클릭하고 해도 되지만 그냥 편하게 여기 맨 앞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해 놓고 문단 첫 글자는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서식에 있습니다. 자, 서식 눌러 보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어요. 자, 요거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줄을 한 글자가 차지한 거죠. 그래서 두 줄 선택해 주시고 글꼴이 뭐죠? 궁서 면색이 노랑이죠. 자, 글꼴을 선택해 주시고 궁서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 가나다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궁서 있습니다. 그리고 면색 있습니다. 면색이 노랑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주 아까 설명했던 거죠. 맨 밑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즉 금융시장에 대해서 동그라미 A라는 걸로 해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막 이렇게 설명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동그라미 A에 대한 설명을 아래에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프리노트에다 노트 그 약자로 해서 주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금융시장 뒤에다가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자, 요거는 컨트롤 N입니다. 컨트롤 NN.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입력 메뉴 눌러보시면 여기 내용 중에서 주석이 있어요. 주석인데 각주. 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걸로 가려면. 그래서 단축키로 컨트롤 N 눌러주십니다.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손 다 떼시고 N 눌러주시면 각주가 되겠고요. 각주는 아래쪽에다 그 페이지 아래쪽에다가 설명을 해 놓은 거고 미주는 여러 장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맨 뒤에 페이지에다가 설명을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주로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손 다 떼시고 그 다음에 N 딱 눌러주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주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요. 자, 그냥 입력 다 끝났으니까 여기 번호만 살펴보셔야 돼요. 번호. 자, 뭐 글꼴에 대한 내용은 지정하라 한 내용이 없으니까 번호를 보시면 여기처럼 반가로 1이 아니라 이거 대문자 A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죠.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 위에가 지금 현재 주석, 즉 각주에 대한 메뉴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번호 모양이 나와 있어요. 번호 모양 눌러서 동그라미 대문자 ABC 여기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여기도 동그라미 대문자 A로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주를 지우려면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 눌러 지워주시면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각주 내용에 대한 것을 했으니까 이제 각주에서 여기 보시면 각주 자, 더블 클릭하면 각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또는 여기 와서 각주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때 구분선 설명하려고 하는데 구분선이 지금 5cm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2cm로 해라.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기본값이 5cm라는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바깥에 누르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주 넣었으니까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자, 그림 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같이 ITQ를 해오셨던 분들은 이미 그림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 오늘 처음으로 ITQ를 접하는 분이 계시면 제 블로그에서 그림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할 수 있게끔 어,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꼭 해주시는데,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냐면은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 그 아래에다가 그림을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저장했다고 보시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기관을 여기 뒤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림은 입력에서 보시면 그림은 컨트롤 N 하고 손 떼고 I입니다. 이미지의 약자. 컨트롤 N I. 자, 그래서 뭐 편집에서 모르면 여기를 눌러도 되고, 입력해서 클릭하시고 여기를 눌러도 되지만, 단축키로 쓰시는 게 훨씬 작업을 나중에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어디서든 이 메뉴를 눌러야 또 찾아가니까 여기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뭐 편집 누르거나 입력을 누르거나 그래야만 보이니까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그냥 컨트롤 N 누르고 손 다 떼시고 이미지 I 눌러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이신 분들은 내 PC, 그 다음에 문서, 여기 ITQ 폴더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문서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ITQ 폴더 만들려면 여기 바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눌러주시고 폴더 생기면 ITQ라고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또 폴더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새 폴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새 폴더 한 다음에 픽처라고 폴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림들 여기다가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그림 4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림 4 JPG 이 파일입니다. 자,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랬을 때 이 정도가 눌러버리면 그림이 이렇게 크게 들어갑니다. 편집하기 복잡하니까 한 요 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작게 들어가니까 빠르게 잘라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잘라서 쓰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그림만 잘라서 쓸 겁니다. 그러면은 그림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 눌러주시고, 자, 두 번에 끝낼 겁니다. 여기에서 이 모서리에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 모서리를 가지고 이렇게 와서 맞춰주시면 돼요. 너무 정확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일단 이 그림만 선택이 되는데 잘린 건 아니에요. 한 번 더 눌러서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잘라지고 이렇게 그림만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르기 기능에서 잘랐고요. 자, 크기를 40에 40으로 해가지고 바깥쪽 여백은 왼쪽 2mm 해주고 문서에 포함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거 더블 클릭해서, 자, 크기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건 40, 40이니까 똑같죠. 앞에 있는 게 너비라고 그랬어요. 40. 뒤에 있는 건 높이. 더블 클릭해서 40. 자, 크기 고정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주라고 했죠? 문서에 포함이라는 걸 해주는데,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여백 캡션 가서 여백에서 바깥 여백 왼쪽, 바깥 여백 왼쪽을 2mm로 해주라고 했죠. 여기 두 번만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2mm로 바뀌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 눌러주세요. 그림 눌러서 문서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죠. 문서에 포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체크를 해제하면 여기 나중에 이 파일을 답안 파일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컴퓨터에 이 그림이 안 들어 있으면 이 그림 자리가 그냥 X로 떠요. 그러면 감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답안이 완전하게 여기에다가 그림까지 다 포함해서 보내야만이 채점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문서에 포함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는 컴퓨터에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을 다 넣어서 편집했는데,
그래서 USB에다 담아가지고 문서에 포함을 안 하고 가지고 가면은 다른 컴퓨터가 있을 때 그 그림이 없으면 똑같이 그림 자리에 X표가 나옵니다. 나는 제대로 편집했는데 왜 여기에 그림이 안 나오지? 하면서 계속 당황해서 그러시는데 문서에 포함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그림이 안 보이는 거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은 팁이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여기 위에 선과 여기 끝선을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줘야 돼요. 이 글씨가 여기에 딱 이렇게 잘려져 나오게. 그러면 잘 보세요. 드래그 하면 이 점선이 보이죠? 점선을 가지고 딱 맞춰주셔야 돼요. 위에 딱 하고 오른쪽에 딱 여기 끝부분에다가 이렇게. 위가 딱 맞았죠? 오른쪽도 맞았죠? 여기다 딱 놓으시면 한 번에 딱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러 번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위에 딱 오른쪽에 딱 맞춰서 해주시면 여기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크기를 다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딱 그림도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까지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걸 소제목이라고 하고요. 이걸 표제목이라고 합니다. 표 위에 있어서. 그래서 소제목은 여기 전체 드래그 하거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따다닥 세 번 천천히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글꼴과 크기만 지정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부분만 해당이 돼요. 여기 특수문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거 나누어서 처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글꼴 보니까 굴림 18포인트죠. 자, 굴 치면 선택이 되니까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18포인트 엔터. 자, 여기까지가 전체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이제 여기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흰색, 파랑 이거 두 개는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거 선택하는 거, 이 색깔 넣는 건 어디서 해주셔야 되냐면은 글자 모양에서 해야 됩니다. 글자 모양. 그래서 글자 모양은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에 보시면 글자 모양 Alt L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 요거 해줍니다. Alt L 눌러주시면 글자 모양 떴죠? 기본에서 보시면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눌러서 흰색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하양. 그 다음에 음영색은 파랑으로 해주시면 돼요. 파랑. 이렇게 해서 요런 모양이죠. 확인이 됐으면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을 만들도록 하는데요. 자, 여기는 먼저 줄 간격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줄 간격이 기본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저는 여기 지금 창을 줄여서 다 안 보인다고 그랬죠. 눌러보니까 줄 간격이 기본 값은 160%예요. 근데 얘는 얼마로 여기만 얼마로 해주라고 되어 있냐면은 18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블록 설정하시고 여기에서 줄 간격을 얼마로 18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사이사이를 넓혀서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 봤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예 블록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자, 문단 번호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은 서식에 들어 있습니다. 서식에 보면은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컨트롤 KN. 지난 시간에 하이퍼링크 할 때 한번 설명했었죠. 컨트롤 K가 ITQ에서는 3개가 나오는데 문단 번호 모양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컨트롤 KH하고 그 다음에 책갈피 컨트롤 KB 이 세 가지가 ITQ 한글 문서 작성할 때 사용이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문단 번호 컨트롤 KN 번호니까 넘버 N이 되는 거죠. 자, 그거 알고 나와서 컨트롤 K 눌러주시고 손 다 떼시고 N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문단 번호를 눌러주시면 돼요. 문단 번호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런 형태의 것을 일단 찾아보세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가점하고 동그라미 기억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그냥 이렇게 점으로 나와 있는 거 그걸 선택하시고
여기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시면 돼요. 정의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1수준입니다. 1수준이 바로 이 내용이죠. 가점 나와 있는 거. 자, 요거 형태가 1수준 형태죠. 근데 여기 점은 나와 있으니까 1만 뭐로 바꿔주면 돼요? 가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번호 모양을 1, 2, 3이 아니라 가나다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점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가점. 여기 점 찍어져 있는 거. 얘는 점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점을 지워주셔야 돼요. 그거 정확하게 이 서식입니다. 이게 번호 이런 만드는 서식. 그리고 이 번호 형태는 여기 있는 번호 모양을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 내용 20포인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너비 조정. 그래서 여기를 20포인트 이렇게 해주시고 20포인트 하니까 이 내용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번호는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오른쪽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번호도 같이 따라서 가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정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1수준 끝났고 2수준 눌러주시고, 자, 2수준은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이 없으니까 2수준은 점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 점을 지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점이 지워지는 모습 봤죠? 지워주시고 번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번호를 동그라미 기억, 니은, 디귿 이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제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2수준은 더 들어가죠. 1수준보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여기 보니까 30포인트가 돼요. 여기를 30포인트 이렇게 바꿔주시고 얘만 들어가면 안 되죠. 번호도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번호 오른쪽 정렬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자, 이렇게 해서 1수준과 2수준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나머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바꿨으니까 그대로 이제 설정 눌러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가나다라로 이게 쭉 다 1수준으로 전부 다 바뀌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전체 가나다라로 번호가 다 체번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동 체번이 된 거예요. 중간에 하나가 빠지면 알아서 당겨집니다, 번호가. 그런 번호를 써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입력하게 되면 나중에 중간에 하나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100개가 있다. 100개를 다 바꿔줘야 돼요. 중간에 하나 추가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다 바꿔서 뒤에 또 해줘야 되고. 그런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단번호 기능을 위해서 자동 체번을 하시면 편하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중간이 바뀌면 알아서 뒤에 것들이 다 당겨지거나 밀려서 작업이 번호가 체번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얘네들을 수준을 갖다가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만큼 내려가야 되겠죠. 자, 그거는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에 보시면 아까 보니까 문단 번호 여기 했었고 여기 한 수준 감소죠. 한 수준 감소가 컨트롤 키 누르고 넘에 플러스다. 넘이라는 얘기는 노트북은 약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키보드에서는 오른쪽에 숫자 키가 별도로 있어요. 그 숫자 키가 바로 넘버로 키입니다. 그래서 숫자 키에서 플러스가 있어요. 그걸 눌러주는 얘기예요.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키에 플러스를 눌러주는 것이 바로 한 수준 감소, 그 다음에 한 수준 증가는 컨트롤 마이너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두 줄을 선택해서 얘네들은 이제 한 수준 감소가 돼야 되죠.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자 플러스를 누르면 잘 보세요. 가나다라 마바로 되어 있는데 얘가 라가 뭘로 바뀌고 다 밑에 어떻게 바뀌느냐 보세요. 여기서 컨트롤 플러스 딱 누르면 얘네들이 가나다가 기억 니은으로 바뀌면서 기억 니은은 여기도 자동 체번됐죠.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알아서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것이 편리합니다.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면. 그래서 번호를 많이 쓰는 그런 문서에서 중간에 번호를 빼거나 넣거나 할 때 이렇게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면 알아서 뒤에가 조정이 되니까 편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블럭 설정해서 컨트롤 플러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표 제목이라고 하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글꼴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전체 다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따다닥 아니면 드래그 쫙 하든지 해서 여기에서 글꼴을 뭘로 해주세요? 굴 딱 치면 나오죠. 엔터. 그 다음에 크기 18포인트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거는 여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보니까 안 기울었잖아요. 얘네만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울임을 해줍니다. 이 선택해서 기울임은 여기 있죠.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관계 법령 여기 보면 이렇게 액센트가 들어가 있죠. 체크. 이게 바로 강조점입니다. 여기 금융 기능에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쪽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이런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글자 모양에 들어 있습니다. 글자 모양은 뭐라고 했죠? Alt L이라고 했습니다. Alt L 눌러주시고 글자 모양에서 확장 탭을 눌러주세요. 확장. 여기에 가서 보시면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점 체크. 체크 강조점이냐 액센트.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바뀐 모습 볼 수 있죠.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 눌러주시고 금융 기능도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Alt L 눌러주시고 마찬가지로 확장 탭에서 여기 강조점 선택해 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표는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표 전체 글꼴은 도둠 10포인트 가운데 정렬하래. 자, 표 안에서 요 하나의 셀만 선택하려면 F5를 눌러주십니다. F5 기능키 F5 셀을 누르고 F5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는 회색으로 나와 있을 때 이때가 하나의 셀만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방향키로 움직이면 하나의 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5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블록 단위가 형성이 돼요. 여러 개의 셀을 블록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F5 두 번 누른 상태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F5를 한 번 더 눌러서 F5 세 번을 누르게 되면 그냥 무조건 전체 선택입니다. F5 한 번 더 누르면 표 전체 선택. 그래서 처음부터 표 전체 선택을 들어가려면 여기 클릭하고 F5 하나 둘 셋 딱 눌러주시면 표 전체가 선택이 되니까 자, 요 기능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도둠입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딱 치면은 도둠 선택이 되죠. 엔터.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가운데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해서 모든 글씨를 다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수정을 들어가는데요. 여기 위에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위에만 보면은 셀 배경 그라데이션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만 블록 설정해서 이 그라데이션 셀 배경색을 넣을 때는 색을 넣는 거잖아요. 셀 배경에 그라데이션 색을 넣는 거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색 앞에서 한번 했었어요. 저기 1페이지에서 표 만들 때. 자, 색은 컬러죠. 그래서 블록 설정한 다음에 C를 눌러주시면 배경색이 바로 뜹니다. 셀 테두리 배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C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에 배경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편하죠. 빠르게 작업할 수 있죠. 컬러 C만 기억하시면 돼요. 블록 설정하고 C. 자, 그런 다음에 그라데이션 눌러주시고 시작색은 하양이고 그 다음에 끝색은 노랑이죠. 여기 눌러서 노랑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수평이라는 것은 한글 버전이 지금 현재 시험장에서 두 가지 버전을 쓰고 있어요. 네오 버전으로 시험 보는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2020 버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네오 버전일 때는 좀 달라요. 거의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 수평이라는 걸로 하고 있는데 여기 2020 버전에서는 가로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에 대한 설명은 여기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작업을 직접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F 한 번 더 눌러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 일단 테두리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이중 실선에 두 줄짜리 여기 테두리가 그리고 여기 밑에도 두 줄짜리입니다. 그거 안 보여서 키운 거요. 자, 다시 줄여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 전체 선택을 해주셔야 여기 테두리 바깥에 전부 다 이중 실선으로 하죠. 이렇게 놓고 선은 뭐라고 그랬죠?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라인 선이 L입니다. L 눌러주시면 돼. 선 L 눌러주시고 종류를 이중 실선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쪽 해주시면 전체 이렇게 테두리가 이중 실선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을 또 해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안 됩니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없애줘야 돼요. 감추는 거죠. 지우는 거죠.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L 눌러주시고 왼쪽, 오른쪽을 없애주는 거. 이거 없음 선택해주고 왼쪽, 오른쪽 해서 없어진 모습 보이죠? 네,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만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다가 이중 개선, 이중 실선 해야 됩니다. L 눌러주시고 이중 실선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아래쪽 여기 해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들은 다 했습니다. 자, 이제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합쳐졌고, 여기도 합쳐졌고. 이 부분들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합치는 것이 두 개 합친다. 믹스하는 거죠. 믹스한다. 블록 설정에서 M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블록 설정에서 M 눌러주시고 여기도 블록 설정에서 M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표를 여기 이제 줄여서 여기 간격을 줄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항목이 합쳐지지 않았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F5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칸 조정하는 것은 Alt 키를 누르고 조정합니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조정을 해 나가시면 돼요. 아니면 늘리려면은 오른쪽 방향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두 줄이 안 생기기까지 여기 보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두 줄 생기면 안 되죠? 두 줄짜리 좀 없애주려고 칸 조정하는 건데 이때는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백 보시고 여기 보면 딱 맞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아무 데나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인제 여기는 여기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왼쪽 방향 이렇게 눌러서 쭉 여기에 두 줄짜리가 안 생기고 여기도 안 생기게 해주셔야 돼요. 계속 옮겨 가시면 두 줄짜리가 없어지는 순간이 생기죠. 여기 이렇게 하시면 여기 내용이 정리가 다 비슷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시고 뭐 여기가 합쳐졌으니까 여기를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늘려주셔야 되죠. 높이를 셀의 높이를.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 키 눌러주셔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 방향 키 하나 두 번 정도 눌러주시면 이 정도의 이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넉넉하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것보다 한 10% 정도 오차가 나도 인정을 해주니까 이렇게 넓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럭 설정하시고 자, 이 내용 합니다. 자, 먼저 글꼴 보니까 도둠 자, 도만 쳐도 선택이 됐죠? 엔터. 그 다음에 크기는 24포인트 엔터. 자, 그 다음에 진하게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정렬 하는데 장평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장평은 글자 모양에서 해줘야 돼요. 여기는 없어요. 장평 넣는 곳이. 글자 모양이 Alt L.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여기서 하셔도 돼요. 뭐 기본 탭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뭐 크기, 글꼴, 장평까지 그냥 여기서 바로 해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미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는 장평만 해주시면 되죠. 장평이 95입니다. 100인데 95로 한다는 얘기는 글자 간격, 글자 그 자체 크기가 한 글자 한 글자 크기가 95%로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줄어들었죠. 여기 아까 이만큼 있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이지 번호 넣으면은 끝나겠네요. 쪽 번호 맨 뒤에다 놓고 쪽 번호는 쪽에 있습니다. 쪽에 보시면 쪽 번호 매기기 컨트롤 N 영어로 페이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N P 해주시면 돼요. 해주고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손 다 떼시고 P 눌러주시면 쪽 번호 매기기 뜨고 번호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죠.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줄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줄표 없잖아요. 줄표 넣기 해제해 주시고 줄표 없죠. 번호 모양은 동그라미 숫자죠. 여기서 동그라미 숫자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1페이지가 아니라 여기가 5페이지 내용이죠. 시작 번호 얼마로 하라고요? 5로. 이게 없어도 자동으로 이 번호만 봐도 아 시작 번호는 5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넣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5쪽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 이거는 원래 이제 검정색이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해놨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으니까 저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어디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이제는 그리기가 아니라 문서 작성이죠. 그래서 문서 작성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자 여기 위에 제목이 바뀌었으면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